허니야, 응? 오늘 취중평가 안 찍어? 수행평가 여기서 찍을 건데? 그러면 야외편? 예스. 오케이. Now,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트원이. 자, 오늘 어디에 와 있을까요, 민영님? 오늘은 우리 슈퍼에 와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나왔을까요? 기생충. 초반 장면에 기우랑 민혁이가 둘이 이렇게 술 한잔 하는 장면에서 근데 이 왜 슈퍼가 없습니까? 저를 나오죠. 싫어하십니까? 이 슈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의 취중평가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네. 야외편으로 2019년의 최고의 영화로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기생충은 자타 공인한 2019년 최고의 영화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동료상 프랑스어로 뭐죠? 파르메도 파르메도 받았습니다. 첫 한국 영화이죠. 그렇죠. 네. 네네네. 오늘 약간 왜 그렇게 흥행했는지 위주로 네네.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봉준호 어떤 감독이죠? 소개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님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우. 봉준호 감독님 그러면 어떤 영화들 찍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장편 데뷔 영화는 편드스케라는 영화이고요. 그때부터 그 사회적인 주제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 피출에 담겨 있는 주제입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선궁열차, 옥자, 기생충. 네. 빠진 거 없죠? 봉준호 감독님이 방금 종려상. 나한테 너무 어려운 말이야. 팔무더 받았을 때는 무대에 올라가서 2명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프랑스의 감독 2명이었는데요. 엉리 저르 쿠조라는 감독이었고요. 두 번째는 폴 샤벌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앙리 조르즈 클루조와 클로드 샤보를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90년대에 의식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의식을 봤어요. 기생충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구성이 똑같아요. 의식이라는 그래요? 영화에 선드린 보네악 배우가 못 사는 한년데요. 네. 무자집에 들어가서 아예 같이 사는 문광 역할처럼 들어가서 기생충과 같이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 설정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식이라는 영화 가지고 뭐 많이 추가했어요. 결과물이 훨씬 재밌어요. 기생충이 훨씬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리진이 그 프랑스 영화예요. 근데 뭐 예술은 모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 다시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그 영화도 되게 보고 싶네요. 재밌어요. 그런 영화가 있구나. 만약에 안 보셨으면 위식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저 그 영화 쪽에 지인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시사회 있잖아요. 갈 뻔했는데 못 갔어요. 결국은 못 가는데 한국 영화 시사회를 하면은 항상 네네. 쥐풀이 하잖아요. 파티는 갔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위식을 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위식이라는 영화는 거의 리메이크다. 프랑스의 기사를 보면서 봤거든요. 분명히 봉준호 감독님이 무조건 그 영화를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영화를 보고 준비했구나. 준비하고 갔는데 결국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냥 연기 못했어요. 연기 못 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송강호 배우님도 선배님도 만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간략하게 이 영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김기택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예요. 김기택 가족은 반지하에 살고 있고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을 기우의 친구 민혁이가 기우에게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죠. 그러면서 기우에게 특별한 부잣집 과외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기우는 그 부잣집에 들어가면서 부잣집에 일하던 사람들을 잘리게 만들고 점점 기정이 동생이죠. 그리고 아빠 그리고 엄마 모두 김기택 가족 모두는 그 부잣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속여서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제목 자체가 기생충이잖아요. 네. 그 부잣집 박 사장님네 집에 기생하게 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 영화에 누가 출연하죠? 송강호, 최우식, 박소담, 이선균, 조여정.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그래서 장르가 뭐냐? 장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장르가 정말 많지 않아요? 요약하자면 사회적인 스리러. 소셜 스릴러? 네. 이 영화 안에는 코미디도 있고요. 네. 스릴러도 있고 네. 약간 호러도 있어요. 뭐 가족 드라마? 네. 범죄도 있네요. 네. 진짜 다양한 뭐 자, 그러면 이 영화 전 세계에서 흥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네. 내년 2월에 그 아카데미 있잖아요. 네네. 외국어로 찍은 영화들은 네. 그냥 외국어 부문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이번에 영화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카테고리에 그냥 부문에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 네. 그 정도 이 영화 전 세계 관객들한테 커넥션이 뭐 있는 있었어요. 거. 유력한 수상 후보라는 말이네요. 아카데미에서도. 네. 아니 나는 그 여러 개 장르가 하나의 영화에 있는 게 한국 영화의 파워 같아. 네. 곡성도 그렇잖아요. 네. 곡성도 되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었고 그리고 봉준호 다른 영화들도 맞아, 그랬어요. 맞아. 괴물이라는 영화 괴물도 보면은 그렇고 기생충 재난이라는 장르도 있지 않아? 재난? 물, 비 많이 와서 이 영화에서는 물, 비가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은 물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되게 크죠. 네, 사실 이 영화에서는 장애물 시발점이 비예요. 어떤 메타포일까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족들은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물이라는 속성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네. 속성? 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속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난 그 물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 박사장네 집에서 탈출을 할 때 비가 많이 와서 그 가족들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두 다 내리막길이에요. 계단을 내려가고 어디 뭐 터널로 내려가고 물이랑 같이 내려가요. 그렇죠. 자본주의 때문에 네. 물처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좋은 메타포였어요. 또 물이라는 어떤 속성이 계속 봉준호 영화에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박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갔을 때 그 기택 가족이 박사장네 집에서 파티를 벌이잖아요. 네. 그때 기정이는 욕조에서 목욕을 해요. 그것도 사실 물로 하는 거고 그 컷 바로 전에 뭐가 붙냐면 기우가 그 부자들이 먹는 물 그거를 다 물인데 사실은 근데 어. 예쁘게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물 있잖아요. 그 물조차 부자들한테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비가 오는 날 다송이는 캠핑 인디언처럼 캠핑하려고 그 비가 물이 부자 집에서는 즐기는 거예요. 마시거나 물, 아니면 목욕하거나. 높이에 사니까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근데 김희택 반치에 사는 거니까 재난이에요. 참 똑똑한 연출이었어요. 네.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연출이죠. 그거 네. 자체는. 네. 부자 사람들은 즐기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재난 될 수도 있다.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네네네. 그런 게 있었고 또 장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또 어떤 게 이 영화 너무 좋았나요? 그 첫 번째 30분은 그냥 설정이에요. 설정과 그 다음에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설정하고 네. 멈추지 않고 달린다. 네. 진짜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간다고? 아니 이렇게 영화가 흘러간다고? 그게 어디서부터냐면요. 쫓겨 나갔던 그 가정부 문광이 그 집에 다시 돌아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영화가 멈추지 않는 거죠. 관객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쵸. 나는 그때부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 영화 장난 아니다. 그래서 그때 무서웠는데 그리고 이제 지하 몰랐던 세계가 하나 더 있다. 난 정말 그때 소름 돋았던 게 이미 그 자체만으로 영화가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니까 우와 이 영화에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네. 그리고 정말 그때 대박이었던 거는 제가 영화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연기예요. 저는 그 캐릭터들의 연기의 콜라보레이션이 이 영화는 내가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겠다. 나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기택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감정의 흐름들? 이번에 두 번째로 보니까 기택이가 유일하게 거기에서 인간 사이에 어떤 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박사장은 계속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데 기택이는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기정이 박소담 역할은 민혁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우가 얘기할 때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민혁 오빠한테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선을 그어버렸어. 그리고 기우 같은 경우도 계속 민혁이는 어떻게 할까? 민혁이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에서도 의사같이 안 생긴 의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어. 충숙 역할도 내가 만약에 부잣집이면 성격 좋아. 나는 더 착하지. 부잣집은 돈 많고 이러니까 구김살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기태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태기는 계속 그래도 아내분 사랑하시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어쨌든 너도 나도 남편이고 사랑하는 건 똑같지 않냐. 기태기는 선 긋는 게 없고 계속 그래서 희망을 주는 유일한 인물이야. 그래서 기태기가 칼로 박 사장을 찌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량인 거죠, 이 세계에서. 근데 그 불량이 진짜 불량인 걸까? 그래서 나름 기태기가 우리 모두가 조금 그래도 희망을 걸었고 어쨌든 정말 큰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박 사장이 죽을 만한 나쁜 놈이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송강호가 이거 칼로 찔릴 때 이성균을 그 캐릭터 아니고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 반지하 냄새를 그 사람이 인생 처음에 맡은 거야. 돈 많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되게 비주얼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부자와 못 사는 가족들의 얘기인데 부자들은 아주 높게 살아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반지하 사는데 이 반지하 집에서 제일 높은 거 뭐예요? 변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레벨이 똥보다 낮아요. 그거랑 되게 그 변기하니까 그거 있잖아요. 문광이 뇌진탕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서 변기에다가 토하는데 그딴 것이 기정이 자기 변기에 앉아서 그거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게 다음에 붙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할까?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게 다시 이렇게 그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거를 정말 영화적으로 잘 표현한 맞아요. 샷이었고요. 네. 그런 게 좀 많아요, 이 영화에. 네. 그 조여정이 되게 파티하려고 오늘 옷 뭐 입을까 이러면서 드레스룸을 싹 이렇게 훑는 장면. 바로 다음은 수재민들 모아놓은 체육관에서 막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고르는 맞아요. 그 컷이 딱딱 붙어 있어요. 네. 두 번째로 보니까 보이더라고. 이번에 기생충이 저한테 살짝 그런 느낌을 줬어요. 리듬감? 그리고 너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정말 쫄깃하다 그럴까? 그치. 영화 보는 재미가 있어. 정말 상업적으로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게 재밌거든요, 보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기생충이 너무 엄청 예쁜 영화예요. 예쁘게 지금 네네. 춤추고 있어요. 그 눈앞에서. 내용이 너무 재밌고 너무 집중되고 그래서 뒤에 있는 영화 의미들 고민했던 것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영화가. 근데 이거는 좀 잔소리이고요. 그만큼 재밌다는 얘기예요. 단점 중에 좀 말하고 싶은 거 없나요? 단점 이해를 하자면 이번 최종평가 야외편 준비함으로 영화 3번째로 봤어요. 네. 근데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영화 저한테 비밀이 없어요. 더 이상. 뭔가 이거 왜 그러지? 호기심이 생기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야외편에서 벌새도 찍었잖아요. 네네네. 벌새 올해 2번 봤는데 계속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어. 왜냐하면 영화가 비밀이 있으려면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기생충은 해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가 이렇고 잘못 사면 계속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주제에 들 수 있잖아요. 희망이 없다, 계획이 없다. 계획이라는 그 주제에 계속 나오잖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먼저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플랜. 잘못 살면 돈이 없으면 희망 없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계획을 못 짜요. 왜냐면 계획이 사실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니까. 맞아요. 희망이 필요하잖아. 나 근데 그 얘기 좋아. 잘 사는 사람밖에 계획을 못 짜요. 이번에 나 2번째로 볼 때야 드디어 알았어. 그 얘기를 하잖아, 송강호가. 무계획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계획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쵸. 계획을 짜도 그렇게 비가 내리면 못 지켜요. 근데 부잣집 사람들은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비 오고 나서 날씨 좋네? 헉, 파티해야겠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는 2번째 보면서 새로 그게 보이는 게, 사실 김기택도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치킨집도 했어, 대만 카스테라도 했어, 발렛 기사도 했어. 정말 나름 계획을 짜고 살았는데 결과는 의미가 없었어. 무계획이야. 너무 그 말이 그러니까 슬픈 거야, 그 그치. 대사가. 영화의 결말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조금 내가 비판하는 게 클라이맥틱하지 않는 순간에 끝내잖아요, 영화가. 너무 좀 답을 내렸어요. 아예. 내렸고 마지막 장면 판타지 환상을 해서 돈 잘 벌면 이 집을 사서 아빠랑 같이 살 거다 이런 하는데 이거 클라이맥스예요. 만약에 영화 여기 끝나면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답을 내려요. 맞아.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비판한 주제로 될 수도 있잖아요. 아예 답을 내리는 거. 그래도 비판할 수 있는 게 클라이맥스를 좀 놓쳤어. 그러니까 엔딩하기에 제일 좋은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다. 근데 나도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결말이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 아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너무 우울하고 이렇게 영화를 끝내버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보니까 설마 봉준호 감독이 그런 걸까지 생각을 안 했겠어? 싶은 거야. 당연히 고민했겠죠. 어떻게 끝낼지. 근데 봉준호 감독의 그건 선택이고,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 무기력함. 맞아요. 이 자본주의가 상류층 대 하층의 싸움, 갈등이 아니에요. 하 대 최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좋았던 게 악역이 없는 걸. 왜냐하면 술 먹는 장면 있잖아요. 기정이 행동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제일 문제잖아. 우리 걱정만 하면 되잖아. 어? 나보다 고생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것인데, 자본주의 비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화 주제에서는 최하의 사람들은 부자들 싸워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진짜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 영화를 보고 기생충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설 때 진짜 기분이 더럽거든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뭐야, 희망이 진짜 없잖아. 근데 그게 감독이 사회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커넥션이 있었나, 이 영화가. 전 세계가 자본주의 됐어요.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봉준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 한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나라가 자본주의 나라다. 그래서 커넥션 한 거예요, 전 세계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든 뭐 프랑스든 한국이든 같은 모든 사회의 사람이 문제다. 살고 있어요. 되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 칸 가기 전에 인터뷰를 봤었어요. 네. 그때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네.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밖에 캐치할 수 없는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서 서양 사람들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영화가 지금 뭐 아카데미 받을 수 있고, 너무 막 세계의 트렌드를 안 따라가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한국적이잖아요. 이거 한국에서밖에 찍을 수 없어요, 이 영화는. 맞아요. 이거 헐리우드에서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안 나와요. 리메이크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반지하 짜파구리 어떻게 살릴 거야.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감독님 꼭 받으시고요. 맞아. 하나라도 받을 것 같아요. 기생충을 5월 개봉이었잖아요. 5월에 우리 지중평가 아직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 그때 못 찍었어. 그때 못 찍었고, 별점을 안 줬어요. 민영이가 두 번째로 받고 네. 나는 세 번째로 번째로 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 생각했던 병점이랑 다를까 아닐까? 하나 둘, 셋 4.5 똑같아요. 4.5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중평가 야외편이었는데요. 저 이렇게 재밌게 야외편, 취중평가 야외편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신 덤덤 스튜디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덤덤 스튜디오 구독해주시고요. 저희 투어니 채널도 있으니까요. 저희 투어니 채널 아니 전 못했어요.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연말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더 재미있는 영화를 찾아뵙겠습니다.